주말에 이재명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민주당 안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이 충청하고 영남권을 합쳐가지고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아마 한국의 어떤 이 카리스마적인 제왕적 당내 후보도 이런 득표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얻은 득표율은 파시즘 체제나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서나 가능한 그런 득표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공포성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충청에서 88.15, 그리고 영남에서 90.81, 합산해서 89.56,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90%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후보 둘이는 각각 5% 남짓씩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두 명의 둘러리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지금 정당이 그야말로 17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범야권이 전부 자기 당에 줄을 서 있는 형편, 조국당조차도 12석 있는 후보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9석에 이르는 야권 의석 대부분은 이재명을 그냥 추대하는 양상으로 가요. 당이 달라도 후보를 안 내요. 그래서 남은 경선 호남도 불보듯이 뻔하고 제주, 강원도 뻔하다.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1인 독재 권력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도 지금 이재명이 영향을 미치는 의석이 190석 정도 가 있죠.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10수명을 집어넣어서 보궐선거를 치러가지고 당내 의석 200석을 넘겨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형편을 보면 당내 비명계는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고 이재명은 당내 권력 장악, 그리고 입법권 장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재명이 사법부 장악했다는 것은 다 보이지요. 또 지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을 장악하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넘어 당 내부까지 완벽하게 장악해서 윤통이 되고 난 뒤에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재명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득표율은 과거에 DJ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얻지 못한 득표율을 이재명이가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이가 다대 대결에서도 50%가 넘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30% 중후반이었는데 이제 다대 대결, 즉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선호하느냐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50.2,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잔챙이들. 특히 한덕수 대행을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조사에서 빼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혼자 38, 나머지 후보 다 합쳐도 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현재로는 대선에 가는 길이요, 후보를 선택해서 하는 투표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로 전락했다.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도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나라의 한 60%가량 이르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가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넘어야 될 최후의 관문이 자신에 대한 포비아를 갖다가 극복하는 것. 그래서 이재명이 중도 보수에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이 보수 영토 점령 작전을 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가 해오던 좌파적 주장을 거의 내려놓고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고 있다.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파 아젠다까지 차지하고 심지어 뭘 내놓든 이재명이가 그걸 다 지걸로 만들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속에 분명하게
이 좌파뿐만 아니라 선동주의, 폭력적인 정치, 길거리 대중추수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파퓰리즘을 택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바 있죠. 자기가 뭐 이런저런 정책에 있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고 대중들이 쏟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다가 존경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나.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비꼬는 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재명이는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말을 아무런 진심 없이 내지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실용주의자고 우클릭하고 있다고 쏟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속으로는 내가 너한테 존경한다 우클릭한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나 비웃고 있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부가요. 한 총리가 혼자 버티고 있지 사실상 이재명이 눈치를 더 보고 있잖아요.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조차도 이재명이한테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판판이 이재명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그리고 대선 전에 재판 중인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은 계속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이가 대선도 없이 이 나라를 모두 장악했어요. 3건을 다 장악했고 이번 대선은 형식적인 찬반 투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선 가는 과정에 광범위한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와 언론을 통한 선동 낙인 찍기가 되면서 공정한 대선 환경조차도 이미 무너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재명의 둘러리서는 찬반 투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나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인식하에 이재명에 대항해서 그가 설사 되더라도 겨우 되게 만들지 않으면 나라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가 아마 일방적인 형태로 지난 2017년에 문재인이 되던 방식으로 대선에 당선되었을 때 아마 이재명은 이 나라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나라를 사적 소유물 형태로 장악해 갈 거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국가적인 몰락 형태로 나갈 것이다. 자기가 대선 와중에 말했던 모든 우클릭 정책들은 다 용도 폐기하고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았냐? 이러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그야말로 파괴해버리고 말 친북 좌파적 파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거다. 그래서 대중은 국가 예산을 나눠줘서 지 쫄개처럼 만들 것이고 언론은 이재명이가 겁이 나서 전부 머리를 숙일 것이고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이 땅에 다시는 보수라는 세력들이 집권 근처까지 못하도록 싹을 말려버릴 거고 아마 보수정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윤통을 비롯한 보수의 다수를 깜빵에 집어넣겠죠. 아마 문재인이 했던 적폐청산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기 손에 들어온 사법기관,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체포작전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다 야당이 겁을 먹고 엎드리게 될 거고 그 속에서 이재명은 야당 대표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요. 이재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단순히 그가 밉상이다. 왠지 그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치른 대가가 국가를 파괴해버리고 삶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요, 제가 봤을 때 다시는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일 남짓한 이 시간이 있을 때 국민들의 대호 각성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큰 각성들이 있어서 이재명을 왜 막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처럼 숫골 보수들 행태라든지 이런 우스갯거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면 아마 보수는 이제 다시는 해볼 날이 없을지 모르고 국민은 이제 다시는 좋은 시절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